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히 북한 소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정말 황당하게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또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나라로 인정을 하고 외교관계 수립 지금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바스 전선에 북한군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내에서 7.27 전승절 기념해서 또 집단 모임을 하는데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정말 황당한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국민들을 완전히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이런 일, 그러면서 당 간부의 권력만 높이는 이런 황당한 일을 벌였는데 보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기가 찹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 지도부는 어떻게 하면 밀란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집단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앙당 차원의 지시로 전국에서 이른바 공개 폭로 모임을 갖고 주민들의 잘못은 물론 치부까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해 망신을 주는 새로운 주민 징벌 제도를 도입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7월 25일 보도했습니다. RFA의 청진시 소식통은 동네 여명을 비롯한 각 기관과 기업소, 사회단체들에서 공개 폭로 모임이 진행되었다라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대상들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 모임은 남성 3명, 여성 3명 등 6명이 무대에 올라 주민들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모든 조직 단위에서 하루 일과를 마감하며 이른바 생활총화라는 것을 하는데요. 자신이 맡은 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거나 당의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각 단위 총화 시간을 활용해 동료들 앞에서 자아 비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 도입한 공개 폭로 모임은 이러한 자아 비판의 이른바 확대 강화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국은 지역별로 수백 명씩 주민들을 모아놓고 비판 대상 주민들을 무대에 세운 뒤 이들 개개인의 가정 불화나 치정 문제 등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주민들의 조롱과 비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 폭로 모임은 주로 생활고나 치정 문제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한 부부가 당국에 이혼을 신청하면 이를 주민들 앞에 공개하고 편을 나누어 서로를 조롱하고 비방하도록 유도하는데 무대에서 대중의 조롱과 비방을 받는 표적은 당 간부들이 지목만 하면 누구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정 불화나 치정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수백 명의 대중 앞에서 수치심과 공포심을 동반한 망신을 당한다라며 북한 당국이 나서 주민 개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북한 지도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황당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데 도덕적으로 좀 망신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개 폭로 모임 한 500명 모아놓고 그냥 당 간부가 자 너 올라와서 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치정 문제, 그러니까 뭐 이혼 소송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모일 날 저 여자하고 어떻게 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았는데 우리 남편이 뻔뻔하게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또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 부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피웠다. 참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어쩌라는 거냐라고 지금 대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 TV에만 보면 나오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그냥 간부가 너 나와서 해봐. 이런 식으로 하게끔 중앙당 차원의 지시가 내려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일부러 지어내서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라고 소설을 써도 이건 좀 아니야 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좀 줘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세운다 라는 건데 도대체 분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북한은 지금 인민을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죽여버렸죠. 그러면서 또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죽여버리는
이런 물질과 정신 양쪽으로 인간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북한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게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그 황당한 북한이 또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보겠습니다. 북한 전역에 코로나와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전승절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노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거 평양으로 불러들였는데 북한 전역이 지난 5월 초 코로나 대확산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제8차 전국 노병대회를 평양에서 열었으며 이 노병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노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7월 25일 평양에 일제히 도착했다고 노동신문이 7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7.27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병들은 당과 정권기관 일꾼, 근로자와 청년 학생들, 가족, 친척들이 뜨겁게 환송했으며 비행기와 열차, 버스로 도착한 노병들을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맞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각 지역에서 버스와 열차로 노병들을 평양 한복판으로 불러들였는데요. 평양 중심부의 영광거리와 승리거리, 창천내거리, 여명거리 등에서는 강제 동원된 주민들과 각 지역에서 온 노병들이 땡볕이 내리쬐이는 아스팔트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북한은 이 노병들을 평양으로 데려오기 위해 버스와 열차는 물론 고려항공의 김정은 전용기 투플레프 214까지 동원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조선노동당 총비서 명예의 초청장을 받고 노병들이 참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대규모 행사는 전염병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4.25 열병식 이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주민들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는 27일까지 전승절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행사 때문에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노병과 주민들이 죽게 될지 북한 안팎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7.27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뭐 전승은 아니죠. 그래서 휴전 협정일입니다. 그래서 6.25에 참가한 북한 인민군 출신들, 여기 남군, 여군, 뭐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치하하고 선물도 주고 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뭐 취지는 뭐 그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들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또 강제 동원해서 같이 또 행사를 같이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서 왔다가 전국으로 또 흩어지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또 3개월 만에 또 대확산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북한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 추세라는 게 북한만 따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아주 창궐하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노병들을 불러서 다시 모았다가 전국으로 흩어버리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번질 확률이 높은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의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면 뭐 그래도 뭐 한 2, 3일 정도, 요즘도 코로나는 뭐 한 3, 4일 정도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고 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여기는 또 그게 아니죠. 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약이나 제대로 된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고위 간부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라고 지들이 조선중앙TV에서 직접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특히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중증질환으로 전이되고 그로 인해서 또 사망에 이르고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이런 일들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제 평양이 34도였답니다. 기온이 체감 기온 말고 진짜 그냥 기온이 34도인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불러놓고 또 그를 또 축하하는 강제 동원된 사람들 잔뜩 불러놓고 춤추고, 자, 이러면서 확산되는 이런 대감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들 두 국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투병 파병과 대량 살상 무기 수출 가능성도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14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이들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준비에 나선 것은 러시아의 배후 조종하에 돈바스와 북한이 모종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미국 독립매체 더 디스패치가 현지 시각 7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를 인용해서 북한이 도네츠크, 루한스크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다라며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는 가난한 나라지만 북한과 돈바스 양측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첫째로 북한은 돈바스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 전후 복구 사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력 공급이 가능하며 둘째로 북한은 구소련 시절 주요 공업지대였던 돈바스 지역에 남아있는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부품과 기계장치에 매우 관심이 많고 셋째로 돈바스와 북한은 석탄과 망간 등의 원자재는 물론 무기까지 거래할 수 있는 상호 보안 관계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 디스패치는 북한이 돈바스 지역에 남아있는 구소련 공업시설에서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각종 부품과 기술을 받아오는 대신 돈바스 지역에 인력을 송출하고 지하자원과 무기 등을 수출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최악의 경우 돈바스 국가들이 북한에서 대량의 로켓과 미사일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의 참전입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급 수단인 해외 노동자 송출은 유엔 제재로 막혀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불량 국가에서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해부터 송출 노동자를 현역병으로 교체해 군인들을 노동자로 송출하고 있어 북한이 만약 돈바스에 인력을 보낼 경우 이들은 군인 신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돈바스 지역에 송출된 북한 인력들이 일반 노동자 임무는 물론 전투원으로 참가해 러시아군의 극심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교묘하게 맞물린 두 불량 국가가 과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14일 날 돈바스 그리고 도네츠크, 이 루한스크 이들의 이 독립을 승인했어요. 아마 미국 보라고 그렇게 독립기념일을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미국을 자극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했죠.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력 송출을 못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북한 인력을 작년부터 현역 군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 북한 군인들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러시아가 북한에게 탄약 같은 걸 요청을 했죠. 그래서 북한에 122mm 포탄, 152mm 포탄, 그리고 122mm 로켓 포탄, 방사포탄이죠.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게 수출할 수도 있고 또는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그너 그룹 이런 용병 집단에 북한군들이 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외 의용군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시리아, 리비아 이런 데서 의용군들 해서 돈바스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군들이 대거 뭐 취직이다 하면서 군에서는 전역시켜버리고 신분을 그리고는 해외 의용군으로 들어가서 전투원으로 싸우는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정말 북한이 이런 선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뭐 세계 최악의 국가 북한과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신경 쓸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그것도 유력 정치인이 유력 권력자들이 이러한 최악의 집단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또 그들에게 납작 엎드리는 이런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